인간 세상에서 한 번도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가 사라진 적은 없었다. 그러므로 문제는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는 자신의 자신 없는 마음이다. 시냇가에 자라나는 나무는 매일 부는 바람을 걱정하기보다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의 체력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는 것을 믿어보자. 신념의 한 가지 지배적인 특성은 야망이다. 아무리 젊어도 야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늙은 것이다. 늙었더라도 야심이 있으면 그는 정신적으로 아직 젊은 것이다. 성취하고 창조하고 성장하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을 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데 만족할 때, 그 사람은 늙음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버릴 때, 그 사람은 늙은 것이다. 답을 알아내기보다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흥미롭다. 마술의 기술이 공개되면 그것은 마법을 잃는다. 누가 이길지 안다면 축구 게임은 전혀 흥미롭지 않을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성공을 거두고 거기에 만족하며 산다. 계속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행운하다. 인생은 향기로운 꽃길 10리를 보기 위해 가시밭길 100리를 걸어가는 과정이다. 현재의 상황이 돌아갈 수 없는 다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쾌하게 즐기자.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라면 피하지 말고, 노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 운명으로 받아들이자. 어쩔 수 없는 운명을 흔쾌하게 즐기는 것은 유쾌한 일이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처음으로 헤쳐나가는 일이 쉬울 리 없겠지요. 그러나 그처럼 멋진 일이 세상에 어디 또 있겠습니까?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지 말고 나만의 길을 개척하기 바랍니다. 장래에 어떤 직업을 택할까,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할까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나는 줄이 짧은 곳에 가서 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요구는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 내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말한 적이 없다면 상대가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고 원망해선 안 된다. 역으로 상대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내 쪽에서 알아서 헤아릴 필요도 없다. 이것이 소통의 황금률이다. 지레 짐작은 이제 치워버려라. 원하는 대로 취한다면 사치와 허영에 빠져서 들뜰 수밖에 없고 결국 초점을 잃게 된다. 세상을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 원하는 것은 끝이 없다. 필요한 대로 살면 모든 사람이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필요는 결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이 일하는 일터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재미를 찾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웃음을 찾게 된다. 그것은 개인의 성공은 물론이고 개인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도 긍정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나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떤 일에 재능이 있다거나 없다고들 평가한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10년 동안 꾸준히 했다면 재능이 있다는 증거다. 좋아하지 않았다면, 적성이 맞지 않았다면 도저히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계속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이유가 혹시 내 마음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단식을 하듯 며칠간 전화와 인터넷을 끊고 내 몸과 마음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내 마음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발상의 순간, 문제가 해결되는 환희의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는 섬광처럼 빛이 번쩍 난다.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펑펑 쏟아지면 지적 쾌감을 느낀다. 나이 들어도 늙지 않는 비결은 주름 걱정 대신 뇌의 청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지적 쾌감, 이게 뇌의 강력한 젊음의 비결이다. 효과적인 입단속 기술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최고의 기술이다. 자신의 학력과 경험, 성격은 잊어버려라. 말을 하기 전까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인생에서 바라는 모든 것이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잊고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10중 8구 실패의 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고난이나 역경을 겪는다고 해서 통상 삶에 대한 애정이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삶을 더욱 열정적으로 살게 되는 듯하다. 우울증의 주요 원인은 오히려 삶에 대한 열정이 충만한 상태와 연관이 깊다. 욕망을 이루려고 있는 힘껏 노력하다 보면 흥분도 하고 기운도 나지만 일단 욕망을 충족하여 승리감에 들뜨면 이내 공허함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는 본래 공감하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 삶에서 그것을 종종 찾아냅니다. 이러한 기쁨의 예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느끼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향해 미소 짓거나 무엇인가를 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아이들의 빛나는 얼굴 보기를 좋아합니다. 이와 똑같이 자연적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에 함께 기뻐합니다. 달갑지 않은 상황에 처했을 때 맞서느냐 아니면 반대로 함께 가느냐는 자신에게 달렸다.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순응하고 함께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유약하거나 운명을 거스르지 못하고 체념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다. 포기하거나 도망치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상황과 동행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결정이다. 그래, 좋아! 하고 결정을 내리면 조건화된 나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차별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존재가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꼭 차별적인 존재, 눈에 띄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똑같습니다. 각자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면 그때 비로소 그 자체로 차별적인 존재가 됩니다. 독서와 장수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 독서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작업이다. 또한 책을 많이 읽으려면 도서관이나 서점을 부지런히 찾아다녀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체력이 길러지는 동시에 두뇌 운동이 된다. 그러므로 독서는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관계에 들어가는데 왜 용기가 필요할까? 다른 사람과 엮이면 어떤 형태로든 마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처를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배신당할지도 모른다. 고의는 아니어도 내가 타자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속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인간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들러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했다. 지나친 좌절과 어려움은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좌절 경험과 어려움의 결핍은 우리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실제 상담에서 보면 좌절이나 어려운 경험이 많은 사람들만큼이나 그러한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좌절이나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견뎌내는 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겪은 잘 안 되었던 일은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잘 되었던 일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때로는 잘 안 됐던 일을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 교훈을 얻고 앞으로 그런 일을 피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 안 되었던 일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기보다는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 더 나쁜 것은 부정적인 사건에 그렇게 몰두하다 보면 불안하고 우울해진다. 사람은 이 세상에 올 때 하나의 씨앗을 가지고 온다. 그 씨앗을 제대로 움트게 하려면 자신에게 알맞은 땅을 만나야 한다. 당신은 지금 어떤 땅에서 어떤 삶을 이루고 있는지 순간순간 물어야 한다.